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엔 전략 네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케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나 급등하면서 다시 힘을 내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하나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네요. 2년 단축을 결정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소식부터 터치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단 조성을 예정보다 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7년 걸릴 걸 5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사실 허가를 빨리 해주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산단을 짓는 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최대한 많은 지원과 인프라 지원을 하면서 이제 빨리 이런 산단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합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삼성전자 협력해서 용인의 반도체 국가사업단이죠. 여기에 착공 시기를 2026년으로 2년 정도 앞당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단의 핵심이 사실 보면 용수와 이제 전력 확보인데 이걸 위해서 팔당된 상류까지 이제 활용하고 자체 발전 설비를 갖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속도감 있게 산단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내년 상반기 사업 승인 신청하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착공하고 28년도 입주 기업이 토지 활용 가능하도록 이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도 앞으로 이제 거의 뭐 한 5년이 남은 이런 건데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력 같은 경우는 5개 라인에 가동되는 2042년 기준으로 7기가와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용수 같은 경우는 2042년까지 65만 톤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산단 조성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었던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했었으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산단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서 5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산단을 조성할 때 이제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은 뭐 지자체 차원에서 좀 빨리빨리 도와줘가지고 다른 국가, 해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베이스, 최소한 이제 이런 베이스는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과연 오늘 7만 3천 원 돌파에 또 성공을 해줄지 여부, 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수급의 중심에는요, 여러분, 완성차, 현대차 그룹이 있었죠. 이어지는 기사는 현대차 뉴스입니다. 남인호 소장님,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뭐 부품주, 물류주, 뭐 같은 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있는 상황 속 상승 탄력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께 그래도 즐거운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아직 올 말까지는 아니죠. 20일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이 328억 달러, 뭐 이건 가상치죠. 328억 달러로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남은 열흘 동안에 또 수출이 잘 돼가지고 정말 월별 기준으로 처음으로 1년 만에 수출이 흑자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1등 공신 누굴까요? 방금 예생껏 말씀대로 자동차가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현대차, 기아차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판매량이 재작년에는 약 4.9%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1%로 드디어는 현대차가 세계 판매 3위권으로 올라왔고요. 아마 금년에는 이 비중이 더 커져서 5.3까지 올라갈 것이 예상됩니다. 그 힘으로 어제 우리 주가가 전체 시장은 보합이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요인은 크게 한 가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지난 코로나 시절에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가 공급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약 3천만 대가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천만 대가 덜 팔렸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어떤 사이클로 온다? 이제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완성차가 잘 팔리면 그다음에 뭐가 잘 팔릴까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잘 팔릴 것이고 또 자동차의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좋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옮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독일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물류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밸류 체인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늘 포트폴리오 중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전체 비중, 여러분 비중에서 20% 현금, 20% 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 20%는 바로 2차 전지와 자동차가 꼭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계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현대차의 전체 포트 비중의 강조를 또 해주셨으니까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공시 내용 확인해 보죠. 솔로엠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공시를 내놨는데요.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공시를 갖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교육하고 배우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해지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막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모든 그 상장사들은 자신의 주식을 갖다가 매수를 할 때 직접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화면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직접 이제 주식을 살 수가 없고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서 HTS나 MTS를 통해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 상장사들 마찬가지로 이번에 솔로엠도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이제 매수하기로 했는데 직접 매수한 게 아니고 삼성증권한테 100억 원 규모의 자사를 매수해달라라고 이제 위탁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매수가 끝나면 당연히 해당 주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삼성증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이 끝났으니까 증권사의 업무가 끝났으니까 솔로엠 입장에서는 모든 업무가 끝났으니까 삼성증권과의 자사주 보관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점을 한번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장 마감에 해당 공시가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공시가 있었는데 솔로엠이 경기도 용인에 토지랑 건물을 약 1,030억 원에 매수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뭐 이 회사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면 그래서 솔로엠이 이에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이유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R&D를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무용 공간이 필요해서 해당 건물을 매수한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엠이 이제 사실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세가 확장됐고 필요한 공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솔로엠에 좀 더 설명드리면 솔로엠은 전자 표시 장치인데 쉽게 말하면 편의점에 가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편의점이나 많은 곳에 가면은 해당 부품이나 해당 그 상품에 대해서 일일이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맞춰가지고 점원들이 일일이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귀찮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일시에 한 번으로 전자 디지털로 바꾸어주겠다는 게 ESL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솔로엠이 세계 ESL 시장의 1위는 아닌데 조만간 이제 그 1위에 올라서겠다는 것이 솔로엠의 이제 그 계획이고 이것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캐시카우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엠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여기에 솔로엠이 또 다르게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먹거리는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에 필요한 예를 들면 전력 변환이라든지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이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다 주목하다시피 그 전기차 사업이 전 세계적인 대세인데 그러면 전기차가 필요하려면 이제 충전소가 필요한데 충전소는 이제 주유소랑 다른 맥락에서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 솔로엠이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모두 다 일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하겠다는 것이 솔로엠의 보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솔로엠이 여전히 이제 ESL이라는 중요한 캐시카우가 있고 또 다른 먹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까지 진출하는 솔로앱 기관에 또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거든요.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자동차, 전차 군단 소식적 확인해봤으니까 2차 전지 쪽 뉴스도 업데이트 해봐야겠죠. 작년 11월 고점을 찍은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추락했다가 2달 만에 다시 저점 대비 무려 2배가량 올랐습니다. 글로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튬 가격 추이, 김선영 대표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원래 고점을 기록했다가 반으로 떨어졌다 다시 바닥 기준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원래 고점을 아직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 수요가 좀 많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가격은 그래도 불안하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리튬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2배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보니까 304.52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단은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간 이제 킬로그램당 152.52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500원으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2달 만에
불과 2달 만에 이제 2배로 올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는 뭐 뻔합니다. 뭐 중국 내 전기차 시장 내에서 어떤 성장성이 좀 약화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잘 아시는 대로 중단을 결정한 탓에 올 1분기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감소를 했었습니다. 40만 8천 대 정도 기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리튬 수요가 줄고 이제 출고 가격이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죠. 이제 양극과 음극으로 가는 리튬 이온이 배터리에서 이제 전기 생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CATL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이제 LFP라 부르죠. 이제 사용되고, 탄산 리튬을 정제해서 만든 수산화라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주로 이제 삼원계에서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다가오고 있는 전기차 수요 폭발로 인해서 조만간 공급이 좀 어려울 상황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간 전기차 수요는 훨씬 가파르게 이제 성장할 전망이라 앞으로 리튬 가격을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작년에 기록했었던 그 고점 자리를 언젠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어떤 기간 내에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산도 컨트롤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생산 관련 얘기는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사를 좀 접해 보시면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에 대한 수요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뭐 전기차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그 배터리 관련된 주요 핵심 광물들의 가격은 계속 잘 보시고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가격 급등 소식 전해드리면서 또 테슬라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주 모건 스탠리가 또 200불에서 25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의 시동을 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법도 투자 포인트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식 리튬 가격의 재급등 뉴스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어제 급락한 셀트리온 그룹주, 시간에서 다시 반등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 뉴스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미국 보험 등재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심이 위축된 건데, 장 마감 이후에는 다시 사측에서 해당 내용을 좀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 기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달리무맙 좀 생소하죠? 10년 전에 개발된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관절염 치료제로 그 이름이 뭐냐면 휴미라라는 그 제품명으로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판매 1위입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던 제품이 바로 이건데요. 전체 매출 규모가 해마다 28조 원, 거의 30조 원 가까운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팔린다는 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한이 단독으로 팔릴 수 있는 기한이 금년 7월까지랍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 휴미라에 대한 대체 의약품이 나온다. 흔히 바이오시밀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셀트리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플라이마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오히려 뭡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휴미라는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이 유플라이마는 주사뿐 아니고 피부에 붙이는 접착제로서 이건 셀트리온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술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제 발표가 기대됐던 곳에서 발표를 누락시켰어요, 셀트리온이.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사보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 하면은 우리가 사보험하고 공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에서도 사보험은 전체 시장 규모의 20% 불과하고요. 약 80%가 공보험에 해당되는데 그 안에 유플라이마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의약품에 새롭게 진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7월 달부터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리마라는 그 제약품으로.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에서 만든 제품들이 그 지금 판매되고 있는 휴미라보다 더 좋은 성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보험 약제 관리 기업 PBM을 좀 이해해야지 어제 급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간 외에서 반등을 해줬어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종민 소장님? 네, 일단 지금 전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8%를 좀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좀 어제 체크를 해봤어요.
했었을 때는 그 지난 26일인가요? 그때 이제 셀트리온 치매 치료제 중에 도네리온 패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네리온 패치에 대해서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좀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제품 생산을 맡긴 아이큐어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를 미준수해서 셀트리온도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좀 받았던 것을 좀 나와서 하락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됐었지만은 사실상 이 이슈에 따라 주가의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는 않았었고요. 사실 그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통해서도 유플라이마의 미국 보험 등의 그 등재의 우려에 따라 투자 심리 위축이 굉장히 좀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좀 포인트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PBM의 경우에도 이제 4보험과 공보험을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7월 그 출시에 맞춰서 주요 PBM과 그 협의를 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6월 들어서 기관과 외인에 모두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거래에 큰 폭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다소 크게 좀 아쉬운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오늘 상승한다 하더라도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폭을 보였을 때는 적은 비중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계속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6만 원 초반대까지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의 흐름은 좀 지금 다소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고 진입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엔터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이 K-팝, K-콘텐츠 같은 한류로 벌어들인 수입이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감소했다고 합니다.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K-팝과 드라마, 영화, 예능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적인 컨텐츠를 보통 우리가 한류 컨텐츠라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뭐 세계적인 어떤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경색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불안 요소를 만들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너무 앞서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 4월 달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이 1억 2,270만 달러, YOY로 20%좀 밀린 3,070만 달러 정도 감소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한류 수입인데 이제 한류 수입이 YOY로 감소한 건 보니까 2021년도 1월 달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해외 컨텐츠를 사들이면서 지불한 매출 같은 경우는 YOY로 243%나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그동안 좀 많은 좋은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수입으로 잡히는 시기가 좀 있었는데 뭐 19년도에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 오징어 게임 있었고 작년에도 우영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출이 좀 조금씩 천천히 잡혀가면서 역대급 실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로 인한 어떤 기저효과의 일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완벽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저효과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고 성장하면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실적이고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전반적인 플로우가 깨진 부분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나오는 컨텐츠 기대해 보시면서 또 내년을 또 기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하면 또 우리 SM이잖아요. 언급해 주신 이후로 SM의 주가 고공행진하기도 했는데 SM을 비롯한 엔터주 지금의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 봄직할까요? 이게 사실 그 분분될 수 있는데 이게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K-팝 위주의 성장세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는 기존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어느 정도 좀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K-팝 위주의 성장세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IFPI 그 집계 기준에 따르면은 2022년 K-팝 음반 수출액은 2억 3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도 BTS 지민이 145만 장 그리고 블랙핑크 지수가 이제 117만 장을 시작으로 통해서 최근에 이제 스트레이키즈도 역시 461만 장 돌파까지 하면서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위 40
400개의 앨범 누적 판매량이 4,290만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520만 장 가량 많은 수치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사안들을 봤을 때는 올해 1억 장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K-팝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에는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엔터 4사가 단기 조정 상태이긴 한데 여기에서 좀 꼽자 그 종목을 좀 보장한다면 하이브를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뉴진스가 다음 달 7월 그러니까 7월에 트리플 타이틀곡인 슈퍼샤이 그리고 ETA 등을 비롯해서 슈퍼샤이와 그 뉴진스 슈퍼샤이를 통해서 뉴진스 그 성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월에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TXT 역시 그 다음 달 5일 그 일본의 정규 2집을 좀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좀 체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좀 큐브 엔터의 경우에는 지금 여자 아이들이 그 월드 투어 11개국 19회 계획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 코스메틱 그 신제품 출시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확대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엔터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아진 그 FNC 엔터가 있는데 사실상 이 FNC 엔터의 보이그룹인 그 피어원 하모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좀 시가총액이 그렇게 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7월 이후에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SM 언급보다 이제 하이브에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하이브, 큐브 엔터 그리고 FNC 엔터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지금 하림지주가 페노션 주식을 담보로 1,000억 원을 마련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목적의 담보 마련일까요? 예, 그 하림지주가 가장 크게 벌린 사람이 양재동에 이제 복합물류센터를 갖다가 10년 전부터 토지를 갖다가 구매를 하고 그 서울시랑 계속 협상을 하고 심지어 뭐 소송까지 가면서 용적률을 최대로 이제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을 갖다가 짓기 위한 재원 마련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하림지주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좀 약간 뭐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SG 사태 그 8개 종목 중에 하나여서 그 많은 이제 그 주주들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G 사태가 나기 전에 주가가 17,460원이었는데 27일 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7,770원이니까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그 다른 데보에 비해서 훨씬 하림지주의 이제 그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 때문에 이제 주주들의 이제 원망이 좀 대단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 복합물류단지 이게 이제 혹시 기억하시면 한 10년도 더 된 거기에 이제 파이시티 부지였는데 파이시티 사태가 이제 나면서 그 완전히 공토로 그 알짜배기 그 부지가 공토로 놀고 있던 거를 하림지주가 가져와서 이제 복합물류단지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림지주에 엄청난 캐시플로우가 이제 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SG 사태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IBK 증권이 이제 목표 주가를 급락한 이후에 이거 급락한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 복합물류단지를 갖다가 이제 부지가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갖다가 상향을 했습니다. 14,000원, 15,000원 상향을 했고 결국 이제 순차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하림지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하림지주가 최근에 이제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유예가 됐습니다. 유예라는 거는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지목을 하겠지만은 다른 사안을 보고 유예를 시켜준 것인데 만약에 일정 이상 기간에 비슷한 일이 또 터지면은 하림지주는 불성시 공시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주의해서 보시고 하림지주 스스로도 더 이상 그런 불성시 공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선 소비 심리 지표의 개선이 확인됐죠. 소비 살아났나? 글로벌 의류 소비 확산 기대감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의류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속 어제는 의류 OEM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수급까지 좀 뒷받침이 되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는 제품을 만들어서 삼성, 현대, LG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말 그대로 오더를 받은 쪽이 그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의류업체는 어떻습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다시 말해서 아디다스가 주문했는지, 갭이 주문했는지, 노스페이스가 주문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의류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약보합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말고 또 하나 우리 업종 강세 보였죠. 바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어제 같은 약세장에서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또 다른 것도 있죠. 태평양 물산이라든가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왜 이럴까요? 아까 소비 부진이라는 얘기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1분기에 이들이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조금 수주 물량이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다시 소비가 살아나면서 매출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관련된 우리 업체들 관심을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의류주에도 수급이 유입됐지만 다른 뭐 전차군단 쪽에도 수급이 확실히 유입되고 있었고 게임주들도 좀 수급이 유입되는 것 같았거든요. 수급 유입된 종목 중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반정민 소장님. 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스매스가 계속 전일 유입되고 있는 펄어비스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검은 사막을 개발을 한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78% 감소를 했는데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다소 아쉬운 흐름들을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전일 기관과 외인이 각각 55억 그리고 35억 순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동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말부터 기관에 좀 순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대략 5월 말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약 350억 원 순매수 유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을 봤을 때 기관의 매력도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붉은 사막에 대한 좀 출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일 소니에서도 게임 및 엔터 전담 법인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사업 제휴 및 지분 투자에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썰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동사는 밝혀지긴 했지만은 소니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붉은 사막을 통해서 내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